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주의 오행이 얼마만큼 많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인데 목화, 토금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화, 토금수가 태어난 날의 기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런 기운이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생이냐, 아니면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오행의 기운 중에서 일반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수의 기운은 사주에 1개 내지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고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주에 또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사주에 전체적으로 이 수의 기운이 많고 특히 태어난 날이 수의 기운, 즉 임수나 계수가 있고 또 지지에 해자 아니면 해자축 삼합을 이룬다라든지 신자지 세 개의 기운이 삼합이 돼서 수가 많을 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기운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다른 기운 다 오행이 골고루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또 수는 수 나름대로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 사주들 중에서 수의 기운이 많다고 하면 무엇을 좀 더 주의하고 또 어떤 기운이 와야 좋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행 중에서 수가 많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정도만이라도 잘 인지를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가 많게 되면 성격적으로 차갑고 냉정하고 차분한 편입니다. 일단 음과 양의 기운 자체가 음과 양은 반대다 보니까 이 불이 많다라든지 양이 많으면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외향적이면서 또 성격도 급하고 또 불같기도 하고요. 정서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수기가 많으신 분들은 성격이 좀 냉정한 편이에요. 이제 차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차분한 편인데 이런 거는 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이 기운이 강하면 냉혹한 사람이 있어요. 냉정한 거하고 냉혹한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냉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혹하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갈 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이 숙이 음기는 양의 기운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많고요. 심혈관이라는 것이 심장 질환이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또 고지혈증, 심지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음기가 강하게 되면 암 이런 것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차갑고 냉한 음식, 자기는 열이 많다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냉수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거,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걸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갑고 냉한 음식, 돼지고기도 별로 안 좋고요. 밀가루 음식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생선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피하시고요. 닭고기나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생강차, 따뜻한 꿀차, 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고집이 세고 좀 지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말이 좀 잘 안 통하고 화기가 많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화는 불같은 경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람이 성격적으로 겉으로 보면 포악성이 드러나 보이지만 이 수기가 강하고 음기가 강하면 고집이 세면서 은근하게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셉니다. 그리고 냉혹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안 좋다.
그렇지만 또 좋은 점은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요. 또 융통성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의 기운이 수는 더우면 수증기로 바뀌게 되고 차갑게 되면 고체로 또 얼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액체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어디든지 스며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좀 있고요. 그런 면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수가 잘 발달된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은데 그런데 너무 많다. 다섯, 여섯 개 되면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것저것 뭐 하나만 이렇게 해서 잘 해갖고 마무리 줘야 되는데 또 반대로 재주가 많다,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일이 그런 사람하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변화 이런 게 좀 심한데 그러한 측면이 일종의 여섯 번째 우울증 이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 많은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서울 한강이 많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집이라든지 호숫가라든지 이런 거 좋지 않고 계곡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력이 좀 센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남녀 공이 이성을 좋아하고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의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주와 유기임을 강의를 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사주 명리를 그동안 배웠지만 뭔가 이게 사주를 실제로 통변하려고 하면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잘해서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직접 저희 같이 상담사를 하고 싶고 또 직접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완성을 시킬 수 있게끔 강의를 합니다. 지금 다른 요일들은 다 지금 차 있어서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강의가 가능하고요. 사무실은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3명 내지 4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혹시 사주와 유김을 또 같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배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유김만 아니면 사주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초보면 초보에 맞게 아니면 어느 정도 사주라든지 뭘 배웠으면 그 부분에 맞게 해서 맞춤식 교육을 할 테니까 여기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게끔 7월부터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강의 안내입니다. 직접 직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거리상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동영상 강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주나 유기임 공부하신 분들이 단기 속성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6개월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유롭게 좀 시간을 내서 한 1년 정도 하실 분들은 1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카톡을 통해서 강의 영상을 발송을 하는 건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직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사주와 유김은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속성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또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유김도 원래는 유김을 전혀 모르고 사주도 전혀 모른다고 하면 1년 이상 공부해야 되지만 사주를 알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완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로 문자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사주 명리나 유기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6인과 사주를 병행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 그림으로 보면 적당한 그림이 사실은 적당한 게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비슷한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수다 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외국인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으면 나무들이 다 뜨게 되고 잠기게 되고 뗏목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 많으면 나무의 뿌리가 다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은데 나무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목기운에게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수다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온통 수밖에 없다. 그런 사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으면 나무는 썩게 되겠죠. 뭐 수상식물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면 수다 금침이다. 여기서 금이라는 거 꼭 금덩어리, 쇳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멩이, 돌, 바위, 뭐 철강석, 금덩어리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금이라고 봅니다. 물이 많으면 당연히 금은 또 음기지만 가라앉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계곡처럼 이 물은 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오히려 수가 많으면 금은 가라앉는다. 그래서 사주에서 나는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리게 돼요. 자식 문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관제 송사에 연루가 돼서 문제가 많고 일이 좀 잘 안 되고 어렵게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 수다 토류. 이거는 뭐냐면 이 원래 토곡수에서 흙이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난을 닥친 거죠. 물난리가 난 거니까. 그러면 흙이 다 휩쓸려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에도 북한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압록강 주변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듯이 온통 물난리가 나게 되면 흙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떠내려갑니다. 그걸 수다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나는 태어난 게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가 많아. 그렇게 되면 그걸 재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다, 수다, 화식, 수가 많아서 이제 불을 꺼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뭐 비행기 사고가 나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사진인데 일단 어쨌든 수가 많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가 많으면 결국은 불은 꺼지게 된다. 그래서 사주에 화기로 태어난 사람이 수가 많으면 아니면 내가 수기가 많은데 화가 한 개만 있다. 그러면 화의 기운에 관계된 부분이 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사주의 구성과 오행의 조화, 어떤 게 극하고 어떤 게 생하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주 풀이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주 풀이하기가 굉장히 쉽고 수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기운이 많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단 사진과 물상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주를 풀이하면서 또 사주에 수가 많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의 날에 태어났고요. 금수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수가 많고 금까지 있게 되면 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주인데 이 시지에 보면 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화는 재물인데 이게 군비쟁제 사주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나타나고 여자를 나타내고 또 재물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면 저 화기는 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돈 문제라든지 또 그 상대방 배우자 같은 거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태어난 날이 수예요. 그런데 수가 많다. 그러면 이때는 운에서 화나 토가 오면 좋아요.
화라는 것은 이제 수를 말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돈이 들어와야 돼. 이때는 재성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토라는 것은 관성인데 이 물이 많은 것은 흙이 와서 뚝을 쌓아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화나 토가 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운에서 금수가 또 온다.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고 심혈관계통, 심장질환,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위장 소화기 계통도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수가 또 오게 되면 재물로 이래서 부도가 난다라든지 관제 송사에 연루가 되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토가 들어오면 화토해서 재생관에서 명예가 높아지고 또 직업의 안정성도 좋아지고 일단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토의 기운이 반드시 들어와야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어난 날이 화의 날에 태어났는데 수가 많을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날이 화고 월이 수면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화의 기운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수가 강하고 태어난 시간도 오후 금의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래도 태어난 날이 일주가 일지도 화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일간의 기운은 아주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운이 금수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수나 금의 기운이 오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재를 입거나 위장 소화기 계통 이런 쪽이 좀 안 좋아지고요. 또 심혈관 계통이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에 보면 토가 하나 있잖아요. 토는 이때는 화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지만 토가 이 수의 기운을 또 제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토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 화가 제일 좋고요. 목의 기운이나 화의 기운. 두 번째로는 토의 기운도 좋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보면 나는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가 사주에 많으면 항상 몸을 좀 따뜻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차갑고 냉한 그런 음식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강적으로도 봤을 때 좀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고기도 소고기나 닭고기 드시는 게 좋고요. 꿀차나 생강차 그리고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때 그런 때 생선회 먹을 때는 마늘이라든지 파, 양파 이런 걸 많이 드시면서 어느 정도 균형 밸런스를 맞게 해 주셔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수가 많게 되면 직업 운이 자주 바뀌게 되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동료라든지 아니면 윗사람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좀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의 기운이 많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어쨌든 이게 젊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이가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 50대, 60대 이렇게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나이가 있는 분들은 특히 건강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보듯이 내가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수가 많으면 심혈관 계통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위장 소화기 계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음식을 좀 따뜻하게 드시고요. 그리고 몸 전체적인 기운이 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운동 같은 경우도 좀 뛰면서 심장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가 적은데 수가 많게 되면 일단은 관제구설 시비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 덕이 없어서 이혼 수도 있게 되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수가 많았을 때 좀 주의하면서 사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피할 수는 있다.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되 운에서 어떤 기운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운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에 수기가 많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주 명리나 유김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